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 예. 오늘 뉴스탑10은 70여 명에게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이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의 신상이 공개가 된 지 하루 만에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조주빈은 오전 8시 드디어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하다. 오윤성 교수님, 이제부터 이제 조주빈은 좀 해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20대 중반의 초범이치고는 앞에 카메라 앞에 있을 때 전혀 긴장하지 않았거든요. 오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외로 그 정도 나이가 되면은 저 정도 큰 일을 벌렸으면은 상당히 고개를 숙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물론 이제 목 보호대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 턱을 치켜들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마의 삶을 멈춰 주셔서 감사하다. 그것은 뭐냐면 일단 자기하고 자기 내부에 있는 악마라고 하는 또 하나의 존재를 등장시킴으로써 지금 현재까지 했었던 그 여러 가지 어떤 행위가 자기의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행했다라기보다는 악마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자기에 대해서 뭔가를 시켰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악마의 삶을 멈춰줬다라고 하는 것, 수동태를 사용을 함으로써 만약에 이렇게 근거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그 행위를 계속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다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게 되면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뭐 손석희 사장이라든가 이 세 명을 조금 더 엉뚱한 그런 차원에서 등장을 시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도 좀 차분히 해볼게요. 일단 오늘 조주빈은 사건의 핵심인 성착취에 대해서는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종일관 무덤덤했습니다. 음란물 유포함을 인정하십니까? 범행 후회 안 하시나요?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미성년자 피해자들 많은데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저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수차례 했는데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 그런데 이 목보호대하고 반창고는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일이 경찰서 안에서 있었던 겁니까? 자, 일단은 경찰 관계자 얘기를 들으면 예. 그 유치장에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이제 세면대를 좀 머리로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쪽이 좀 약간 상처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 반창고를 붙인 거고 그렇게 세면대 들이받으면서 찰과상 입는 과정에서 목에 좀 무리가 좀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보호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해 시도가 있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경찰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자해 시도 와중에 저렇게 머리에 반창고를 붙이고 그리고 처음엔 깁스인 줄 알았는데 목보호대를 착용하고 목보호대죠. 카메라 앞에 오늘 검찰 송치되기 전에 등장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짚어볼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 조주빈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기 전에 정말 돌발적으로 예상 밖의 이 발언을 꺼냈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떠들썩하게 했던 이 유명인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말입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성년자 피해자들 많은데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글쎄요. 뭐 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뭐 전문가든 시민이든 쉽게 예상하지 못했던 3명의 이름 석자가 줄줄이 나왔어요. 오 교수님,
일단 이 사건 개요를 하나 짚어보기 전에 정말 이 조주빈은 의도적으로 이 국민들의 대중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 이름을 꺼낸 겁니까? 조주빈이는 이제 본인이 저렇게 그 언론 앞에 나설 때 뭘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머릿속에서 예측을 하고 예. 이미 이제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를 계산해 넣고 나온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 이제 사실 이 사람이 자신이 어떤 죄로 지금 처벌을 받고 지금 카메라 앞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연관을 해 봤을 때 저 세 사람의 얼굴 또는 그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주빈의 심리 상태 같은 경우는 나는 이미 검거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기가 이번 기회에 한국 사회를 뭔가 한번 흔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대망상 같은 겁니까? 과대망상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는 자기가 상상했던 것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구체화됐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자신감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그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옴으로써 사실은 그 순간적으로 많은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순간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네. 이게 왜 나왔을까? 그것은 일단 바로 이 조주빈이 노리던 바가 성공을 한 것이다. 시선 분산. 그렇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학적인 성행위로 인해서 이런 여러 국민들의 청원으로 인해서 저런 어떤 그 개인의 그 범행이 드러나게 됐는데 그것을 지금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딱 들먹였단 말이죠. 특히 이제 그 손석희 전 사장 같은 경우는 여성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지난번에 조금 약간 그 제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국민들 같은 경우는 혹시 손석희 회장이 그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여성 부분은 일단 루머로 지금까지는 그렇죠. 알려졌고 말씀하셨던 그 김웅 프리랜서 기자와의 이제 폭행 의혹 말씀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그러면 조주빈이 언급한 인물들에 대해서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특히 이제 JTBC 손석희 사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조주빈이 흥신소 사장 행세를 하면서 접근해서 금품을 받았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손석희 사장과 김웅 기자 간의 갈등이 이제 2019년 작년 2월에 크게 논란이 됐었죠. 당시에 그 사건을 보면서 조주빈이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 사장에게 본인이 흥신소 사장인데 김웅 기자가 손 사장과 가족을 위해를 가해달라고 자기에게 청탁을 했다. 이렇게 접근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손석희 회장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그렇다면은 증거를 보여달라 하니까 텔레그램 방에서 마치 김웅 기자와 조주빈이 대화를 한 것처럼 만든 대화방을 보내줬습니다. 근데 워낙 정교하니까 경찰이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보고 이게 진짜가 아닌가 할 정도로 정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 사장도 그때 그걸 아마 믿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계속 연락을 하면서 증거를 좀 더 보여달라 하니까 증거를 줄 테니까 그럼 돈을 달라 하니까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손 사장이 조주빈에게 송금까지 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 손석희 사장이 보기에는 범행 수법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의심할 만한 면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진행을 안 하고 나중에 이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하게 된 거였죠. 아하, 이해가 됐어요. 이 손석희 사장과 김웅 프리랜서 기자는 과거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폭행 의혹으로 몇 차례 분쟁을 겪은 바 있습니다. 폭행 개입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신 것부터 사실을 밝혀주시죠. 김웅은 죽을 수 있겠지만 진실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당시 사건은 어느 정도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알고 계신 사건인데 하정대 국장, 오늘 오후에 손석희 사장 측 JTBC 측에서 입장에 나온 건 조주빈에게 어쨌든 협박, 강압을 당해서 돈을 준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손석희 사장이 입장을 밝혔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거기에 사실은 조주빈한테 금품 요구를 받았고 어쩔 수 없이 증거 확보를 위해서 거기에 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얼마를 줬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예. 이제 경찰 주변에서는 한 1,000만 원 정도가 간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김웅 프리랜서 기사 같은 경우에도 예. 실제로 지금 조주빈한테 정치권과 관련된
자료를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1,500만 원이 지금 뜯긴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주빈이 단순히 그냥 성착취 이런 것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심지어 유명인 이런 사람들 뭐 광주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손석희 JTB 시장이라든지 또 김웅 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곤란한 지경에 처한 사람들을 잘 머릿속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돈까지 뜯어내는 아주 머리 좋은 아주 치밀한 범죄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정욱 대표 질문 하나 더요. 그러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주빈이 흥신소 사장이라고 속여서 접근을 했고 손석희 사장은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게 해명인 거잖아요. 예. 당시 바로 그 시점에는 경찰에 수사 의뢰나 신고를 손 사장 측이 한 건 아닙니까? 그때 이제 사실은 이거를 신고를 할 생각도 했었다고 그럽니다. 예. 손석희 사장 측에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조주빈이가 한 얘기는 내가 알고 있기로 김웅 기자가 누군가 행동책을 모집을 해가지고 손석희 사장 가족을 심지어 살해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설령 조주빈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행동책은 다른 사람일 수 있잖아요. 예. 이 사람 한 사람만 잡고 다른 행동책이 또 나와서 살해 위협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협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을 신고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겠다 해서 신고는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조주빈이 검거된 다음에 경찰의 얘기를 듣고서 바로 그 사람이 조주빈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김태표 변호사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 근데 뭐 사실은 이제 세 사람 다 이제 좀 피해자잖아요. 조주빈 씨한테.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사기하고 협박에 당한 이 피해자들이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아니 그거 왜 그걸 당해? 라고 이제 제3자는 그렇게 얘기해도 당시의 상황에 비춰보면 그 당사자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게 끌려 들어가는 경우도 꽤 많아요. 사건들을 하다 보면. 네. 근데 좀 세 사람의 대응에 조금 아쉬운 것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석희 사장 같은 경우에 당시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인 건 맞죠. 근데 이제 누군가에게 살해 교사가 온 게 아니라 김웅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조주빈 씨 주장에 따르면. 예. 그럼 바로 당시에 이제 경찰한테 알리고 수사가 시작됐으면 김웅 씨 소환 조사에서 바로 이제 조주빈 씨 협박하는 건지 아닌지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 하나 들고. 윤장현 당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손석희 씨와 손석희 사장과 연결시켜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면에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윤장현 전 광주시장 정도면 이런 텔레그램으로 접근하는 조주빈 씨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손석희 사장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치권 인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김웅 씨, 정치인의 비리가 잠깐 USB를 주겠다? 글쎄, 나름대로 프리랜서 기자를 오래 했으니 취재원들도 많이 만나봤을 거고, 예. 이 정보를 주고받는 것들에 대한 경험도 있을 텐데, USB 하나 준다고 해서 1,000만 원대 금품을 전달하고, 별로 효과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속은 거 아니겠어요? 그 과정들이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손석희, 김웅, 윤장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당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으나 조금은 저는 좀 납득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일단 손석희 사장에 집중해 보면 네. 흥신소 사장인 걸로 속아서 어쨌든 협박과 나중에 이제 그 전개는 뭐 제가 압축을 한 겁니다만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금품을 건넬 수밖에 없었다라는 해명이 다소 좀 대응이 아쉽다는 그러니까 좀 대응이 아쉽다는 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증거 확보는 경찰이 하는 겁니다. 예. 사적으로 하는 것보다 공적 기관의 도움을 받는 거 실제 낫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 이제 누구가 사주했다는 얘기를 대충 들은 것 아니겠어요? 김웅 씨라는 사람이 사주했다고 조주빈이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찰서 가서 아니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접촉해가지고 김웅이 씨가 우리 가족을 살해하라고 이렇게 본인한테 교사했다는데 이거 조사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 불안하니까 신변보호 요청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손석희라는 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변보호가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경찰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교사자가 김웅이라고 당시에 특징이 되면 얼마든지 수사가 쉽게 될 건데 그걸 왜 공적인 수사력보다는 사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랬는지 좀 아쉽다는 거죠. 예, 이도원 의원님. 네네. 윤장현 전 시장 얘기도 조금은 더 해봐야 될 게 어쨌든 이 조주빈이 본인의 인맥을 활용하는 듯한 걸로 윤장현 전 시장이 좀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이걸 미끼로 방송에 좀 출연시켜주겠다 이런 걸로 좀 미끼를 삼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석희, 김웅 논란 그리고 윤장현 사건 이게 굉장히 그 비슷한 시기에 있었는데 예. 조주빈이 2018년부터 텔레그램 방에서 그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그 성착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그
어떤 그 대상에 대한 심리 이런 거에 대한 그 조금 그 연구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 노하우가 많이 쌓인 겁니다. 그러면서 대담해지면서 이 똑같은 그 이 범행이 이제 오프라인에 나온 건데 원래 그 정치권에는 그 약간 A와 B라는 그 저기 주요 인사가 있으면은 C라는 사람이 나와서 A에게 B가 만나고 싶어 한다. 또 B에게는 A가 만나고 싶어 한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면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예. 이 경우는 그런 방식이 행해졌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장현 그 시장에게는 JTBC에 그 방송할 수 있다. 그리고 JTBC도 그 윤장현 광주시장이 온다면 꼭 거절할 일은 없으니까 그 과정을 그 브로커처럼 만들어낼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그 범행의 수법이 대담해지고 그 텔레그램 방 안에서 그 어린 여성에 대한 성착취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인사들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대담한 생각에서 이런 범행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 교수님, 그래서 이 부분도 궁금해요.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주빈이 주변 지인들에게 이런 말들을 좀 했다 그래요. 나 지금 손 사장이랑 좀 형 동생하는 친한 사이다. 서로 손 선생, 박 사장 이렇게 부른다. 이건 뭐 일단 지인들의 얘기, 증언입니다. 그리고 윤장현 전 시장이 나 통해서 자료도 넘겼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나는 이 정도 유명인과 친분이 있으니까 나 절대 안 잡히고 내가 하는 거 다 정당해. 뭐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번 사건과 연관해 가지고 굉장히 여기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한 분들이 지금 수사가 계속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불안한 것을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바로 이 박사방 운영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 정도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강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인데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자기는 정계와 맞닿아 있는 50대 흥신소를 운영하는 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유명 인사들의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사람들을 때로는 내가 뭐 골려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그 돈을 뜯어내기도 하는 이런 굉장한 그 강력한 힘과 파워를 갖고 있다. 그것은 불법적인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들어가면 절대 이거는 밝혀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바로 그것을 운영하는 이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도의 힘과 권력과 파워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안심하고 돈을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분위기를 유도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금품을 갈취하고 뜯어낸 건 맞는 거니까 또 얼마나 주변에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하기가 상당히 쉽죠. 아하. 기존에 있는 약간의 어떤 그 틀을 놓고 거기에 필요한 대로 자기가 살을 붙여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에 이 카메라 앞에 서서 혐의에 대한 사과와 반성 대신 유명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해서 지금 폭탄을 터뜨렸던 조주빈 얘기 첫 번째 이슈로 준비를 해봤고요.